자, 마지막 파트고요. 건축 구조입니다. 실내 건축도 건축의 일부이기 때문에 건축 구조에 대한 내용이 제법 나오고 있죠. 건축 구조 일반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개념, 대상 지역의 외부 환경,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건축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고 오래 시간이 지나도 환경에 잘 버티고 있는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입니다. 내력에 대한 내용은 살펴보시고요. 외력이 가해졌을 때 그냥 버티는 힘입니다. 물체 내부에서 버티는 힘. 그것이 내력. 그리고 나머지 정의도 반드시 보시고. 자, 목구조 보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구조죠. 목재와 각종 연결 철물을 이용하여 구조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시공이 좀 편리한 편이고요. 왜 편리하다고 보냐면 목재를 이렇게 톱으로 자르거나 기계로 잘라서 연결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부재, 돌 또는 석구조 아니면은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조금 용이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외관이 비교적 아름답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부패가 일어납니다. 목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불이 나게 되면은 제일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벽돌 구조는 벽돌을 몰탈로 접착하여 내력벽을 구성합니다. 횡력에 취약한 것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표준 벽돌 사이즈 반드시 알아두시는데 190에 90에 57 요 사이즈고요. 자, 벽돌을 한 장 놓고 모르타르, 시멘트와 모래와 물 섞은 모르타르 얹고 또 벽돌 얹고 몰타르 얹고 이렇게 쌓아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중간에 잡아주는 인장력을 잡아줄 만한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옆에서 미는 힘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 구조는 속이 빈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아까 봤던 것은 속이 꽉 차 있는 벽돌이었고요. 이렇게 양쪽에 홈이 파져 있고 중간에 구멍이 3개 있고 이렇게 생긴 것이 블록이죠. 이건 사이즈가 좀 커요. 390 그리고 190 이렇게 되고 요 중간 사이즈는 3개 나옵니다. 100, 150, 190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은 4인치 블럭이라고 부르고 얘는 6인치 블럭이라고 부르고 190은 8인치 블럭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때문에 벽돌보다 경제적이고요. 몇 개 안 쌓아도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속이 비어 있어서 생각보다 얇아서 가벼운 벽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가 3개죠. 일단 철근을 인장력을 부담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기둥으로 봤을 때 기둥이 이렇게 세로로 진행하잖아요. 제축 방향으로 가는 이것이 주근,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휘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띠를 감아주고요. 띠철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굳히는 그런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철근은 처음에 심었죠. 이것은 인장력, 당겨지는 힘입니다. 옆에서 밀었을 때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인장력의 일부라고 보시고요. 콘크리트는 위에서 누르는 자중, 자체의 무게 또는 이 사람이 누르는 것들, 이런 것들 압축력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괜찮고요. 내화성 괜찮아요. 불이 나도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철근을 감싸줍니다. 내화성 좋고요. 혹시나 지진이 발생했어요. 내진성에도 괜찮아요. 우수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형태를 구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둥근 벽을 쌓으려고 해도요. 벽돌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는 이런 형태의 거푸집을 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철근 미리 심어 두시고요. 콘크리트를 부으면 이렇게 곡선형 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자중이 좀 무거워요. 자체의 중량. 이 자체가 철근이고 콘크리트잖아요. 이 철근 콘크리트는 단위 용적당 중량 우리 배운 적 있죠? 이것이 2.4톤이나 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자중이 무겁고요. 습식 공사예요.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 플러스 물입니다.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는 것에 대한 문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너무 빨리 마르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겨울에 어는 거는 왜 문제인지를 알겠는데 여름에 빨리 마르는 거 왜 문제이냐라고 본다면 우리 재료 배울 때 배웠죠. 이게 빨리 굳으면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안 좋고 겨울에도 안 좋은 그런 공사입니다. 말리는 기간 때문에 공사 기간은 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철골 구조. 철골 구조는 공장 또는 강당 같이 넓고 기둥 사이가 먼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스팬, 기둥 사이 거리. 이 스팬이 건축물에 이용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인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가
좀 많이 멀어도 이렇게 트러스 형태로 만들어서 걸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구조물입니다. 일단 가벼워요. 철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신에 내화성은 부족합니다. 우리 철 자체에 불이 붙지는 않아요. 불이 붙진 않지만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생되면 우리 철이 녹는 온도, 재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높지 않아도 재료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내화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Reinforced Concrete, RC조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스틸이 붙어요. SRC조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 플러스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혼합한 일체식 구조입니다. 일체식이라는 것은 거푸집을 한 번에 대고 기둥과 보와 슬라브를 한 번에 치는 구조, 이 부분이 일체화이기 때문에 일체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내화성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안쪽에 있는 철근과 철골을 감싸주거든요. 내화성이 좋고요. 자중은 또 가벼운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둥이 굉장히 두꺼운 기둥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H빔을 심고 바깥쪽에 철근 배근을 해서 기둥을 만들면 이 전체 기둥의 폭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의 폭이 줄어들어도 이 철골이 힘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폭이 좁아져도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더 자중이 가벼워질 수 있고요. 대형 건축물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SRC조라고 했죠. 요것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화재 시 고열을 받으면 철골 구조와 비교하여 강도 감소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골 구조는 콘크리트 옷을 입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별도의 콘크리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나도 내화성이 굉장히 좋은 이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철골 구조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철골 구조는 비내화적입니다. 불에 붙지는 않지만 열이 닿으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내화성은 부족하다입니다. 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재료가 아니고요. 자, 먼저 가구식은 우리 가구처럼 짜맞추는 구조예요. 길고 가는 부재를 이렇게 짜맞추어서 구조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구식 구조인데 일단 목재, 우리 예전 한옥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기둥 위에 이런 지붕틀을 얹어서 요 사이사이를 짜맞추기, 맞춤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철제, 이렇게 스틸을 용접해서 트러스를 만들기도 하죠.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이음과 맞춤에 의하여 뼈대를 맞추는 구조입니다. 이음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맞춤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뼈대를 만드는 구조가 가구식 구조입니다. 목구조나 철구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조적식 구조는 적재한다입니다. 쌓아 올리는 구조예요. 벽돌 한 장, 몰탈, 벽돌 한 장, 몰탈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드는 구조입니다. 주체가 벽돌이 되든 블록이 되든 돌이 되든 이것을 몰탈 같은 접착제로 쌓아 올려 구성한 구조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중간에 철근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미는 힘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자, 일체식 구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둥과 보와 슬랩이 일체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거푸집을 짜고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구조입니다. 거푸집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 때 이 콘크리트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목재든 철재든 바깥쪽에서 한번 잡아주고요. 안쪽에서도 한번 잡아주는 이런 패널이 있어요. 양쪽에서 패널이 잡아주고 철근은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이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 받치고 있던 합판, 이것이 거푸집이거든요. 이것을 콘크리트가 다 마르면 떼내는 거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콘크리트가 벽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형이고요. 접합 강도가 제일 커요. 접합 강도라는 것은 기둥과 보와 슬래브가 이미 하나로 쳤기 때문에 하나로 접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철물을 쓰든 용접을 하든 접합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접합 강도가 이 일체식보다는 작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도가 균일하다입니다. 한꺼번에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강도가 좀 비슷하게 나오고요. 자, 이런 부분 짜맞추기를 했고 용접을 했지만 일체식에 비해서는 일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속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조 그리고 SRC조 두 가지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 구조를 구성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가구식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목구조, 철골구조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시공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시공 방식, 물을 쓰면 습식, 물을 안 쓰면 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쓰는 것은 시멘트, 모래 플러스 물,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르타르고요. 여기에 플러스 자갈 들어가면 얘는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적식 구조에 몰탈 들어가죠. 그리고 일체식 구조에 콘크리트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습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사 기간은 비교적 긴 거예요. 뭐에 비해서? 건식 구조에 비해서. 건식은 그냥 가늘고 긴 부재를 이렇게 짜맞추면 돼요. 용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리고 기다리고 이럴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성재를 짜맞추어 구성을 합니다. 물을 거의 쓰지 않죠. 물을 일부러 바르진 않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아요. 뭐에 비해서? 습식에 비해서. 그리고 가구식 구조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팬,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요거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PC 구조, 미리 만들어진 쉽게 말하면 조립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비슷한 조립식 구조 나옵니다. 공장에서 기초, 기둥, 보, 바닥판을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단점은 접합부가 일체화되지 않는다입니다. 이런 일체식 구조의 가장 큰 장점,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벽판을 공장에서 따로 만들어 와요. 이음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연결하는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구조물을 집어넣어서 연결을 하는 건데요. 접합부 일체가 안 되고 일단 벽과 기둥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커요, 덩어리가. 그래서 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에서 실어 나르는 것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별도의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에는 남는 게 없겠죠. 공장 만들고 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공사에 쓰이게 되고, 또 최근에 보게 된 게 이라크의 현장, 거기는 전쟁이 많이 나고 환경이 좀 힘들어서 안전한 곳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워낙에 대규모이기 때문에 남는 건데, 소규모에는 분리하고 접합부 일체화 안 되는 거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립식 구조랑 아까 그 참고해 봤던 PC 구조 유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미리 캐스팅한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습식 공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철골 구조는 용접하는 거죠. 물 바르는 거 아니죠.